안녕하세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전담 렌즈 송하현대 서비스 이주영 팀장입니다. 오랜만에 넥소 차량이에요. 넥소 차량 정비 사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저렴해졌다. 저렴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격이 많이 인하됐어요.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얘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스택에 관해서 정비 사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스택 가격이 최초에는 5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4천만 원 전반대, 많이 싸졌다고 합니다만 많이 싸진 거죠. 1천만 원 정도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그런데도 4천만 원 초반대입니다. 4,300만 원인가 정확하게는 100만 원 단위까지는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각설하고요. 스택 관련해서 정비를 진행을 할 텐데, 스택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수소연료 전지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우선은 가장 차에서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출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출력이 확 떨어져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왜? 출력이 서서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차에 적응이 됐다고 해야 될려나요? 그런데 다른 분이라든가 차주분이 아닌 분들이 운행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정비 사례 순서는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스택을 교환하는 작업 과정보다는 문제가 되는 스택을 점검하고 불량 판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중점적으로 영상 촬영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 블로그나 현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소모성 부품들 그리고 정비 시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많은 포스팅과 영상 업로드를 해 두었습니다.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데, 넥소 차량,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의 정비 사례라든가 일반 정비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은 제가 가장 많이 온라인상에 게시를 하지 않았나라고 나름 생각을 해봅니다. 스택이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면, 우리가 레딧이 주행을 하려고 시동 시 어떠한 경고등이라든가 경고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정비사분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레디를 진행을 했는데 어떠한 경고등이라든가 경고 문구 없습니다. 주행거리 볼까요? 26,700 정도 운행했습니다.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 코드를 먼저 확인을 할 텐데, 고장 코드 확인해봐야 고장 코드 없습니다. 그리고 전용 진단기로는 스택 성능 검사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스택 양부를 판정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세세한 데이터가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론 스택 성능 테스트도 진행하겠지만, 왜 출력이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 때문에 출력이 떨어지는지를 상세하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이동을 할 텐데, 현장으로 이동해서 진단기 점검부터 차분히 하나하나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정비사분들께서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현 넥소 차량에는 고전압 배터리가 있습니다. 물론 스택이라는 연료 전지도 있지만은, 스택이라는 연료 전지에서 전기를 생성을 해서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을 해서 고전압 배터리를 이용해서 동력을 얻어서 모터를 구동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이브리드로 비교를 하자면 스택은 엔진이에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도 있고 넥소에도 고전압 배터리가 있습니다만은, 고전압 배터리는 보조 동력입니다. 스택에서는 최고의 출력, 전압이라고 말씀드릴까요? 400V 가까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고전압 배터리는 전압이 그거보다 훨씬 낮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짚어드립니다.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진단기 점검부터 진행하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출력이 떨어지는지 센서 데이터를 확인시켜 드리고, 그리고 스택 성능 시험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택을 교환하고, 스택 교환 후에 냉각수라든가 각종 작업, 부가 작업을 진행한 후에 다시 동일한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변화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변화가 돼서 출력이 상승되는지까지 확인시켜 드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스택 성능 시험을 진행을 해서 이전과 스택 교환 이전과 교환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까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정비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스택을 교환하기 전에 스택에서 출력되는 전압, 그리고 스택을 교환한 후에 스택에서 발생되는 전압 차이를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차량을 작업 현장으로 이동 완료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스택에 문제가 생겨서 출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기를 점검을 했을 때 고장 코드라든가 그리고 참고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장 코드 볼게요. 파워트레인하고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HMU 정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뭔가 좀 소스가 있으면 좋은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네, 보셨죠? 어떠한 고장 코드가 없어요. 사실 넥소, 소연료전지 자동차, 일반 정비업체에서 접해보기 힘드시죠. 그리고 이렇게 4천만 원이 넘고 5천만 원에 가까운 부품을 교환한다. 신중해야죠. 신중해야 합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참고할 만한 고장 코드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부가 기능에서 FCU에 들어가게 되면, 자, 마킹을 좀 할게요. 스택 성능 확인 기능이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진행을 해요. 볼까요? 이 기능은 전용 진단기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없어도 돼요. 사실 이거 없어도 됩니다. 이 작업은 참고 삼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 성능 시험, 성능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확인 기능을 실행하기 이전에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맞추어 주고요. 스택을 정상적인 온도, 정상 온도까지 상승을 해야 됩니다. 한 65도 이상으로 3초 동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현재 온도는 53도 정도 되네요. 이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 이상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상태, 정지간에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주행이 필요합니다. 지금서부터 주행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카메라 촬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스택 성능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작업장에서 외부 쪽으로 벗어나고 있고요. 사실 현 온도가, 스택 온도가 쉽게 정상 온도까지 상승되지 않아요. 출력도 좀 과하게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도로에 나왔습니다. 카메라 촬영은 잠시 후에 진행할게요. 현재 온도가 55도. 온도가 잘 안 올라갑니다. 반지턱이 있습니다. 네, 61도 됐네요. 반지턱이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알람으로 알려줍니다. 네,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조건이 맞아서 시작이 됐는데 현재 속도가 대략적으로 80km에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악셀을 진행합니다. 풀악셀 밟을게요. 1회 완료. 네, 1회 완료됐습니다. 지금 출력이 많이 안 좋아요. 네, 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확인하고요. 2회 진행합니다. 예, 전혀 출력이 안 나고 있습니다. 앞에 차량이 있는데 풀악셀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자, 2회가 완료가 됐고요.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스택을 교환해야 된다. 교환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진단기에도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안전을 생각해서 카메라 촬영은 여기서 멈추고 안전한 곳에 차를 주차한 후에 스택이 교환 대상일 때는 센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촬영은 잠시 멈추겠습니다. 네,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스택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했죠. 그 결과 스택은 교환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스택은 불량하다. 정상적인 출력이 발생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왜 스택이 불량 판정이 났는지가 중요하겠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불량 판정이 났냐. 그냥 단순하게 출력이 떨어져서 불량 판정이 났고 교환하면 되겠지. 그 접근도 괜찮습니다만은 저희는 정비사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스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교환을 해야 되는지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진단기를 연결해 두었고 다중 진단을 통해서
각 시스템별로 필요 센서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엑셀 포지션 센서 중요하죠. 풀악셀이 됐냐 안 됐냐를 확인해야 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미리 안내드립니다. 풀악셀이라고 해서 100%가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풀악셀을 하고 있는데 얼마 나오죠? 82%. 센서 2는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 확인되니까 맞는 거고요. 현재가 풀악셀입니다. 놔도 0이 아니라 15%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스택 전압은 6V, 스택에서 전혀 전기를 안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모터 또한 0rpm 정지돼 있으니까요. 정지돼 있습니다. 차속 당연하게 그렇고요.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 팩 전압은 235V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운행을 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카메라 촬영도 하겠지만 운행을 하면서 악셀 궤도량에 따라서 스택 전압의 변화값, 그리고 모터 rpm, 차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면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스택이 불량이라는 판정이 나왔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적으로 부하 주행을 해야 합니다. 주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카메라 촬영 이어갈 거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편집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스택 전압이 서서히 올라가네요. 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는 출력을 낼 만한 도로가 못 됩니다. 지금은 왕복 2차선 도로고요. 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는 대략적으로 40km 정도 유지하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택에서는 지금 340V 정도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학교 앞이라 좀 더 속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야 하니 모터 RPM도 좋고요. 스택 전압 봐주시고 차속도 좀 눈여겨 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4차선에 진입을 할 거예요. 4차선에 진입을 하게 되면 카메라 촬영도 동시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카메라 촬영은 중간중간 진행하겠습니다. (4차선) 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속도가 60km 정도네요. 풀악셀 해볼게요. 스택 전압 눈여겨 봐주시고요. 악셀 페달 궤도량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스택 전압이 334V 정도 되네요. 자, 풀악셀 진행합니다. 자, 풀악셀이에요. 스택 전압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속도는 어떻습니까? 속도가 지금 보자, 100km가 조금 넘었네요. 이 정도 속도 안 되거든요, 사실. 스택 전압은 270V. 지금 도로가 내리막이라고 하죠. 내리막 도로라 그런지 차량이 탄력을 받아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택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정도의 출력으로는 안 됩니다. 잠시 후에 오르막이 있어요. 이렇게 오르막에서 차속을 좀 충분히 줄인 상태에서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풀악셀은 아니고요. 일정한 속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차가 좀 빨리 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 제가 좀 방해가 안 되게 2차선으로 빠졌습니다. 자, 지금 악셀을 밟아보겠습니다. 스택 전압 봐주세요. 풀악셀입니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차속도 쭉 올라가는 맛이 없습니다. 차가 많이 당깁니다. 물론 교환을 하고 나서, 스택을 교환하고 나서 똑같이 비교를 할 겁니다. 비교를 할 텐데 문제가 확인이 되시죠? 사실 이 정도면은 냉간시는 더 할 겁니다. 예감입니다만은 냉간시에 현 차량 60km 정도 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차속이 한번 더 해볼까요? 오히려 풀악셀 상태가 아닌 상태가 스택 전압이 높은 것 같아요. 240V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 풀악셀 합니다. 300V 올라갔다가 무려 떨어지고 있어요. 쭉쭉쭉쭉. 네, 안 되죠. 출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필요한 테스트는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 한 번 더 풀악셀 해볼까요? 최고가 모터가 6400 정도 RPM 정도 나오네요.
자, 회사로 복귀해서 스택 교환 작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교환 작업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스택 뭐 기능적인 부분이니까요. 물론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한 두세 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스택을 교환 후에 변화값이에요. 똑같은 센서 데이터 그리고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시켜 드리고요. 스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스택 교환 후 냉각수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시간이 되면 드리겠는데, 영상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블로그라든가 유튜브에 상세하게 많은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좋으실 듯 하고요. 스택 교환하는 과정이라든가 결과는 회원 전용 영상 목록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현재까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데이터 변화라든가 과정은 회원분들께서 시청 가능하실 겁니다. 네, 넥소 차량이죠.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입니다. 출력 부족 현상으로 스택 교환을 위해서 입고된 차량입니다. 무조건 스택을 교환할 게 아니라 왜 스택을 교환해야 하고, 그리고 스택을 교환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려 현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시청하시는 회원 영상 목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기능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